결혼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주례가 건넨 봉투를 펼친 신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박화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신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 편지 속 이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졌고 당사자인 박화정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했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붉은 카펫과 하얀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대기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29, 긴 연애 끝에 맞이한 오늘이었습니다. 드레스 허리선을 한 번 더 매만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려? 민규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 왜 와? 서연이 웃으며 나가라고 손을 흔들었지만 민규는 들어와 그녀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도 서연이는 잘할 거라 믿어. 어머님 성격 알아. 괜찮아. 서연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화정, 민규 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연을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집안, 학벌, 직업까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고 특히 서연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노골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결혼은 허락하셨잖아. 민규가 웃었지만 서연은 그 말이 썩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락이라기보단 마지못한 승낙에 가까웠으니까요. 오후 2시,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주례가 서둘러 민규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규 씨, 잠깐 이리 좀. 주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민규에게 건넸습니다. 신부 측에서 맡기셨다고 식전에 꼭 읽어달라고 하네요. 편지요? 민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 손글씨였습니다. 그가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민규야, 왜 그래? 서연이 다가왔고 민규는 재빨리 편지를 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 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나는 박화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편지 첫 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연 어머니 박선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뒤편 하객석에서 시어머니 박화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도 편지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거 저 이름 신랑 엄마 아니야? 하객 한 명이 속삭였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뭐래? 용서 안 한다고? 무슨 일 있나 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민규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엄마가 어머님 이름을... 나도 몰라. 진짜 모른다고. 민규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화정은 그대로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규 아버지가 그녀를 따라갔고 주례는 난감한 표정으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식 진행할까요? 주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단 한 줄뿐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혼식장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박화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결혼식은 중단됐습니다. 하객들은 어정쩡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민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머님 어디 가신 거야? 글쎄, 아버지가 따라가셨으니까. 민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 마지막 힘을 짜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박화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단 한 줄.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이모였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왜 남긴 거니? 이모도 편지를 받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모, 엄마가 혹시 뭐라고 하신 거 없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다거나. 아니, 전혀. 언니는 그냥 내가 결혼 잘하길 바란다고만 했어. 근데 왜 갑자기 저런. 이모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박화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는요? 민규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셨다.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서연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님 이름을 그렇게 남겼는지 이유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도 모르는 일이야. 민규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럼 왜 어머님은 도망가듯 나가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민규가 서연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집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자. 지금 당장 가야지. 나 이대로는 못 있어. 서연은 드레스를 걷어 올리고 식장을 나섰습니다. 민규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차 안 서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규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응?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가 장모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거든. 한 번도? 응. 그냥 내 집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나도 더 묻지 않았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민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민규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민규야. 문 열어줘.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화정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민규가 다가가자 화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화정은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남기신 거예요?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화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계속 비벼댔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민규가 다그쳤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화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고. 오해요? 그럼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 나는 내 어머니랑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그 말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 화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유 같은 거 없다고. 그냥 오해야. 내 엄마가 착각한 거라고. 착각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정을 바라봤습니다. 죽기 직전에 착각으로 그런 말을 남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민규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이름을 남긴 걸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결혼식 이후 민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민규도 서연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모가 말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 엄마가 최근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알아요? 응? 청소 일하신 거 알잖아. 어디 건물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요? 이모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글쎄, 명동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 서연은 어머니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서연 생일이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입구 사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화이트 패션 빌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여기가 엄마 일하시던 곳인가 봐. 화이트 패션 빌딩? 거기 명품샵 많은 데 아니야? 서연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의류 매장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청소 일하시던 분 아세요? 박선희라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선희 씨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조회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엄마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는지 아세요? 한 6개월쯤? 밤에도 오시고 주말에도 오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밤에도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엔 집에 계셨습니다. 적어도 서연이 알기론 그랬습니다. 네. 가끔 밤 10시, 11시에도 보였어요. 청소는 보통 낮에 하는데 이선희 씨는 특이하게 늦게까지 계셨어요.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4층 사무실에 계세요. 박화정 대표님이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화정이요? 네, 왜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했던 곳이 박화정 건물이었다니.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서연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화이트 패션 대표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아, 저 박선희 씨 딸이에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셨다고 들어서. 경비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박 여사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안 됐어요. 경비 아저씨, 우리 엄마 여기서 일할 때 좀 이상한 점 없었어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박 여사님이 돈이 좀 급해 보이긴 했어요. 밤에도 오시고 주말에도 오시고.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일하셨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한 번은 박 대표님이랑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박화정 대표님이요? 네. 목소리가 좀 높았어요. 싸우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다급한 느낌?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한두 달 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박화정 건물에서 일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밤낮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응, 서연아. 민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어머님 건물에서 일하셨대. 뭐? 화이트 패션 빌딩. 거기 주인이 어머님이잖아. 민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도 몰랐어? 응, 나도 처음 들어. 이상하지 않아? 왜 우리 엄마가 거기서 일했을까? 민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볼게. 물어봐. 꼭.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50만 원, 4월 3일 마이너스 80만 원, 5월 22일 마이너스 100만 원. 모두 엄마 필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화정이에게 갚아야 할 돈 마이너스 1200만 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200만 원? 엄마가 박화정에게 빚을 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화정이 엄마에게 빚을 진 건가요? 서연은 수첩을 들고 민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 만나게 해줘. 지금 당장.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은 민규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 화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정은 수첩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우리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1200만 원. 이게 뭐예요? 화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빌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화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요? 그럼 왜 우리 엄마가 이걸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셨어요?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화정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규는 어쩔 줄 몰라 서연과 화정의 방문 사이를 오갔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 박화정 사이엔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200만 원이나 되는. 그게 유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민규는 서연을 설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민규 집 작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12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화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봉투 누가 둔 거냐고.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협박하지 말라니까. 화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정은 거실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 좀 해. 화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화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요.
무슨 전화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화정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협박 전화 맞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화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다 들었어요. 봉투 협박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 죽음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화정은 멈춰섰습니다. 관련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왜 계속 숨기세요? 화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까지 잃기 싫어서 그래. 무슨 소리예요? 민규까지 잃을까봐 무서워. 화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말하든 너희는 날 의심할 거야. 그러면 민규는 날 버릴 거고.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머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서연이 다가갔지만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화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어땠어? 이모. 서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유품 중에 통장 같은 거 없었어요? 통장? 있지. 어머, 잠깐만. 이모는 서랍을 뒤져 낡은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다 잔액 없어. 다 정리하신 것 같던데. 서연은 통장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대부분 10만 원 미만의 잔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명의인 이선희, 박화정.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공동명의. 엄마랑 박화정이 같이 쓰던 통장이에요. 이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었습니다. 30년 전쯤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전액 인출 마이너스 1200만 원. 날짜는 1995년 6월 12일.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200만 원. 수첩에 적혀 있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엄마가 인출한 거예요? 글쎄. 근데 왜 공동 명의였을까? 서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엄마 옛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재래시장 떡집 사장님. 아줌마, 우리 엄마랑 박화정 씨랑 옛날에 같이 장사하신 거 맞죠? 그럼 맞지. 둘이 옷 장사했어. 근데 왜? 그때 돈 문제로 싸우신 적 있어요? 떡집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있긴 했지. 화정이가 돈 들고 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1200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 됐을걸. 당시엔 큰 돈이었지. 두 번째 전화, 시장 반찬가게 사장님. 화정 씨요? 그 사람 피해자야. 그때 누가 협박해서 돈 가져간 거래요. 화정 씨도 억울했을 거예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증언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 엄마 옛 친구 경숙 이모. 서연아, 그 일은 내 엄마도 말 안 하시더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내 엄마가 그 돈 때문에 30년 동안 괴로워하셨어. 서연은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1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박화정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가져간 사람은 박화정인 걸까요? 서연은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통장 찾았어. 통장?
엄마랑 어머님 공동명의 통장. 30년 전에 1200만 원이 인출됐어. 민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물어봐. 그 돈 누가 가져간 건지. 서연아, 물어봐. 꼭.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 돈 때문에 괴로워하신 걸까요? 그리고 박화정은 정말 그 돈을 가져간 걸까요? 서연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자 민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울기만 하시더라. 서연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정은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진실이 뭐길래 그렇게 숨기는 걸까요? 서연은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액 인출 마이너스 1200만 원. 이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민규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서연은 매일 어머니 방에 앉아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와줄래? 왜? 엄마가 너랑 얘기를 하고 싶대.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뒤 서연은 민규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 화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화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규는 둘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계속 숨기면 안 돼. 민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님 이름을 유언에 남기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통장에 있던 1200만 원은 누가 가져간 건지도요. 서연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정은 통장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내 엄마야.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가 가져갔어. 내가 아니야. 화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자기 돈을 가져가요? 그것도 공동명의 통장에서. 그게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정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민규가 화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하세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유언장에 엄마 이름이 있는 거예요? 화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규야, 나 너까지 잃기 싫어. 잃지 않아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민규가 화정 손을 잡았습니다. 화정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 돈 가져간 건 맞아. 왜요?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팠어. 급하게 수술해야 했어.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요? 응. 900만 원이 필요했대. 근데 당장 돈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공동 통장에서 가져간 거야. 화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 돈을 아버지 수술비로 쓴 거예요? 그래.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져간 줄 알았어. 내 엄마는 말 안 했거든.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창피했겠지. 남편 수술비도 없는 게.
그리고 나한테 미안했을 거야. 화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돈은 우리 둘이 3년 동안 모은 거였어. 절반은 내 돈이었지. 근데 내 엄마가 혼자 다 써버린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희한테 돈 들고 튄 년이라고 했어. 화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는 한마디도 변명 안 했어. 내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거든.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친구니까. 화정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어머님은 억울하게 사신 거예요? 억울하진 않았어. 내 엄마가 행복했으니까. 화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근데 왜 우리 엄마는 마지막에 어머님을 용서 못한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화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화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돈을 받았어. 뭐라고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내 엄마가 내 건물에서 일했잖아. 그때 내가 돈을 줬어. 얼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서연은 계산했습니다. 1200만 원. 그게 빚을 갚는 거였어요? 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갚고 싶다고 했어. 30년 만에.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그 빚 때문에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랬겠지. 나도 받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내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 화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받았어. 근데 화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 엄마가 그 일 때문에 쓰러진 거야.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과로했어. 밤낮으로 일했거든. 돈을 빨리 갚고 싶어서. 화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날 용서 못한 거야.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화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동안 과로하셨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 화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민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200만 원. 이 돈은 어머니의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화정의 30년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마지막까지 박화정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연은 뭔가 더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정의 말이 진실이라면 어머니는 왜 마지막까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갚았는데도, 30년 동안 기다려준 친구인데도. 이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 이모,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너 요즘 너무 안 먹어. 서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모. 응? 엄마가 아버지 수술비로 돈 쓴 거 알고 있었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그때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창피했겠지. 남편 수술비도 못 마련하는 게 게다가 친구 돈까지 써버렸으니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화정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맨날 말했어. 그럼 왜 마지막엔 용서 못한다고 한 거예요? 이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언니가 죽기 전에 뭔가 알게 된 것 같긴 한데. 뭘 알게 됐는데요? 모르겠어. 언니가 말 안 하셨어. 서연은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옷장도 침대 밑도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다 침대 헤드 뒤편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에게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옛날 폴더형 휴대폰이었습니다. 서연은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 1995년 6월 15일.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정아. 응. 화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미안해. 왜? 우리 통장에서 돈 가져간 거 괜찮아. 남편 수술 잘 됐어? 응. 다행히 잘 됐어. 근데 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이야,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아니야. 너도 그 돈 필요했잖아. 근데 내가 혼자 다 써버렸어. 선이야, 진짜 괜찮다니까. 화정아. 응?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 하더라도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할게. 선이야, 그러지 마. 화정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선이 네가 말하면 너만 창피해져. 남편 수술비도 없었다고 다들 수군거릴 거야. 그래도 나는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그냥 선이 네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화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린 친구잖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화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화정은 엄마를 지키려 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생각한 겁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이모는 휴대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남겨놓은 거예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서연은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모는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남겨놨구나. 이모, 이게 증거예요. 박화정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그럼 언니는 왜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남긴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 서연은 재생했습니다. 선희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화정 아시죠? 네. 그 여자가 당신한테 돈 받고 있죠? 그게 어떻게... 그거 협박이에요. 뭐라고요? 박화정이 당신 약점 잡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믿으세요. 그 여자 과거 좀 알아보세요. 사기꾼이에요.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박화정이 어머니를 협박한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신 겁니다. 서연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혼잣말이었습니다. 화정이가 정말 날 협박한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야. 화정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말이 자꾸 맴돌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화정이 과거를 알아봐야겠어. 확인해야겠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화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정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사기 의혹, 금전 문제, 온갖 소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화정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이모, 이거 들어봐요. 서연은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이모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군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박화정이 협박한다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와. 중요한 거 찾았어. 뭔데? 와서 들어봐. 엄마가 남긴 녹음이야. 1시간 뒤 민규와 화정이 서연 집에 왔습니다. 서연은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화정은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야. 30년 전 목소리. 어머님, 엄마는 어머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화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화정은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엄마를 협박한다고. 민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어머님을 의심하신 거예요. 화정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선이가 마지막에 날 용서 못한 거구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화정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엄마를 속인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자. 누가 어머니를 속인 걸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휴대폰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남자가 걸었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젠장.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규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진실을 알았으면 됐잖아. 안 돼. 누가 엄마를 속였는지 알아야 돼. 왜?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어머님을 오해하신 거라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생각났어. 뭐가요? 그 목소리, 누군지 알아냈어. 이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야.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던 김철수. 김철수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화정 언니한테 옛날에 돈 빌려줬던 사람이야. 근데 못 받았대.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화정언이 망가뜨리려고 그랬나 봐.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즉시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규와 화정도 따라왔습니다. 시장 안쪽 채소 가게 앞. 김철수는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선희 씨 딸이에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선희? 네. 6개월 전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신 거 맞죠? 김철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화정이 우리 엄마를 협박한다고 거짓말하셨죠? 난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 다 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화정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500만 원이나. 그게 우리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화정 씨가 또 누구한테 돈 받고 있다길래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 속인 거예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김철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박화정 씨를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친구를 의심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화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화정 씨, 그 500만 원 갚을게요. 뭐라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빌린 거 맞아요. 근데 그때 갚을 형편이 안 됐어요. 지금이라도 갚을게요. 화정 씨, 대신 서연이 어머님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화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 때문에 우리 엄마가 친구를 의심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말로 사과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가요. 오빠. 민규가 서연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님. 내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화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빚 때문에 괴로워했고 마지막엔 나를 의심하면서 돌아가셨어. 어머님, 나도 미안해. 내가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화정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갚고 싶어 하셨던 거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받아주신 거고요. 화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셋은 서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해결했어요, 이모. 서연은 이모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네. 엄마는 속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셨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서연은 화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네. 결혼식 다시 올려요. 제대로. 민규가 서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응. 엄마도 원하실 거야. 우리가 행복한 거. 화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한 달 뒤, 결혼식장은 다시 하얀 장미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예쁘다. 이모가 베일을 정리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문이 열리고 화정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님, 이거 내 어머님이 남기신 거야. 화정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열어보니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반지예요? 응. 선이가 나한테 맡겼어. 내 결혼식 때 주라고.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언제요? 6개월 전. 돈 갚을 때 같이 줬어. 화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엄마는 끝까지 널 생각했어. 행복하길 바랐어. 엄마. 서연은 반지를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화정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민규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시작이자 두 가족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화정을 바라봤습니다. 화정도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민규가 서연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서연은 화정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응? 우리 엄마가 남긴 녹음 있잖아요. 그거 세상에 공개할게요. 왜? 어머님이 억울하게 사신 거 바로잡고 싶어요.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린 앞만 보면 돼. 화정이 서연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 엄마도 그걸 원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민규도 웃었습니다. 화정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긴 오해는 끝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두 친구를 괴롭혔던 비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민규의 결혼, 화정과 서연의 새로운 관계,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선희가 진짜 원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딸의 행복, 그리고 친구의 명예 회복.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나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엄마. 사랑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행복한 미래를 향해, 그리고 그 옆엔 민규가 있었고 뒤엔 화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해와 상처를 넘어선 진짜 가족으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